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단어가 arrog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도네시아에 살던 친구였거든. 근데 좀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유지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이제 유학을 왔나 봐.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내가 있던 숙소에서 걔도 거기에 좀 오래 묵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싱가포르 사람들은 arrogant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시 근데 그 느낌 어감이 뭔지는 알 것 같더라고. 그때는 정확히 이 arrogant라는 단어가 거만하다라는 뜻인지는 몰랐지만 느낌으로 오는 거 있잖아.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보통 되게 재밌는 게 어느 나라든 주변 국가들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한국도 그러면 보면 다 사이 안 좋잖아. 그지? 뭐 중국,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별로 안 좋아하잖아. 물론 나는 일본 되게 좋아해. 나는 이제 내 자지는 친일파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동남아에서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거만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거만한 인간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뭐 말이 씨발 동방예의지국이지 존나 예의 없으면서 그지? 그러면서 거만한 건 존나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뭔가 좀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하다못해 연예인들인데 따지고 보면 나는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 옛날에 그냥 광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나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인 느낌이고. 근데 그런 이런 뭔가 연예인들에게도 엄청난 도덕성을 강요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 그리고 거기서 뭔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바로 씨발 존나 패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치? 특히 요즘 그런 게 되게 심해졌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뭔가 좀 그런 것들 뭔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게 난 좀 약간 반감 같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그 자신감과 거만함 사이에란 그 경계라는 게 사람마다 보는 그 기준이 다르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겪는 게 뭐냐면 라디오 방송 하다 보면 뭐 어때요? 뭐 어때요? 해서 물어봐서 대답해 주잖아. 그러면 어바님 존나 잘난 척 하시네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발. 쥐들이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알려주면 잘난 척 한다고 지랄하고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그런 겸손함을 강요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되게 심하잖아. 그게 난 안 좋다고 답답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맨날 이제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머 제가 뭐가 예쁘다고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 남자들도 옛날에 원빈 뭐라고 했어? 내 얼굴 마음에 든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난 오히려 이제 우성이 정우성처럼 우성이 형처럼 와가지고 잘생겼어. 짜릿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나 잘생겼다고 말한 게, 그래야 멋있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 자신감도 이제 거만함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근데 이 상대적인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는 것도 이런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 내가 본 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한 번씩 보면 유튜버들을 보면 그런 뭔가 거만함이 보일 때가 있거든. 그게. 그래서 물론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거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근데 유튜버들을 보면 그 유튜버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합방들을 하게 되거든. 어느 구간에 오게 되면. 그래서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조금 크다 보면 약간 M&A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서로 뭔가 캐파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게 향약 두레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5만이고 네가 5만이면 같이 합방하다 보면 그러면 뭐 한 5만 5천 좀 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5천 명쯤 가고 이쪽에서 5천 명쯤 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이 체결되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보통 어느 수준 이상 유튜버들이 크게 되면 서로 합방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게 좀 약간 캐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 녹록지 않을 때도 많거든. 왜 그러냐면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제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유튜버의 그런 컨텐츠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자기보다 급이 낮아도 학고지만 학고에서는 좀 어느 정도 크고 좀 이제 내가 마음에 든다 싶은 사람들이 약간 밀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한 번씩 난 그게 보이더라고. 저 사람이 정말로 이제 그런 뭔가 밑에 사람이 합방을 할 때 자기 밑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게 좀 눈에 보일 때가 좀 많더라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만의 그런 상대적인 관점으로 봤을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한 게 정말 자기보다 밑에 사람처럼 하대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 그래서 뭐 단적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데 가면 거긴 대놓고 하대를 하잖아, 그지? 대놓고 하대를 하는데 유튜버들도 보다 보면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결국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사실 그래, 뭐 이게 사람이 좀 잘나면 잘난 척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유튜버들 중에서 또 보면 항상 그 규칙이 있거든. 우리가 살면서도 나도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짜 잘난 사람들은 그런 잘난 척을 잘 안 해요. 그게 뭐 하는 놈도 있긴 있는데 잘 안 해. 그게 뭐든지 약간 어설프게 잘난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들이 약간 망아지가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졸부랑 진짜 부자 차이 말하는 것처럼 유튜버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뭔가 하면 그 구독자라는 게 하나의 파워라고 느끼는가 봐. 근데 사실 내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것들 좀 가짜나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뭐 그래, 우리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직장인들은 정해진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대기업 다닌다 싶으면 뭐 정년은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때까지 내 연봉은 이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게 가장 정형화된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공무원은 정년 따박따박 지켜지고 위에 사람한테 씨발년 하면서 싸대기 때리거나 뭐 이러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거진 가잖아, 그지? 정년까지 쭉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연금도 받고 이렇게 정해진 그런 테크트리가 딱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유튜버는 이런 게 좆도 없거든, 사실. 진짜 이런 게 좆도 없어, 유튜버는. 그냥 흥망성쇠가 한순간에 정해져. 파리 목숨이란 말이야.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럼 뭔가 이제 별거 아닌 그 자기 구독자가 많거나 조회수가 많다는 걸로 밑에 좀 믿는 사람들 오면 이제 밑에 사람들 약간 굽신거리고 이런 걸 보면 난 굉장히 뭔가 좀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렇냐면, 이거는 그 거만함의 문제보단 약간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계속하자면 유튜버의 구조는 뭐냐면 그걸 알아. 여러분들도 이제 알겠지만 뭐 유튜버는 사고 한번 치면 바로 훅 간단 말이야. 아니요, 어바님, 훅 가지 않고 활동 계속 하던데요. 쌩 까고 사고 하나 활동한 사람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 유튜브의 구조는 뭐냐면 영상 올려고 우리가 그 조회수 빨아먹고 살잖아, 그지? 뭐 이미지도 좋으면 뭐 광고 받을 수 있지만 광고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구조가 사람들이 내 거를 이제 질책하는 사람들이 계속 봐줄 때 그때 클릭률을 갖고 다 뜨거든, 그게. 그러면 클릭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 게 높아지면 그때 유튜버가 이거 되게 좋은 영상이네 인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널리 퍼뜨린단 말이야, 알고리즘으로. 그런 구조거든. 근데 조그만 사고도 하나 치잖아. 그러면 그때 완전히 좆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옛날에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뒷광고였잖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문복희였지. 문복희 지금도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도 뭐 찍으면 몇십만씩 찍고 잘 나가는 거 보이지? 아니야. 문복희의 뒷광고 터지기 전에는 걔 하나 올렸다 하면 400만 몇천만 이렇게 봤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사람들이 봐줄 때 굴러가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유율이 별로 안 큰 것 같아도 한국 사람들이 이게 영상 왔을 때 쟤 꼴 보기 싫어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 스노우볼이 멈춰버린단 말이야, 그게. 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무리 일으킨 사람들이 있잖아. 좀 사고 좀 크게 친 사람들 유튜브 보세요. 조회수 다 박살나 있어,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나도 이제 봤을 때도 이제 가장 뭐 얘기하자면 엄청 많지만 한번 다 들어서 다 보고 왔거든. 보면 사건 비포 애프터 차이가 확 차이 난다니까, 진짜. 야, 쟤는 아직도 20만이나 보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옛날에 사고 터지기 전에 100만씩 받던 애들이 보통 20만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게 돼 있는 것들인데, 결국엔 이제 파리 목숨이란 것들이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잘난 사람들은 왜 잘난 척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격적으로 초월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겸손함을 몸에 배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머리가 똑똑한 거야. 이거는 능지의 문제야, 능지의 문제.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고 이게 그런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은 이게 맛있어도 에이 맛없다 이러고 기뻐도 좀 우울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게 처세란 걸 알고 있거든. 그 지능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엔. 내가 봤을 땐 지능의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튜버들 보면 그런 유튜버들 보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게 A라는 사람이 B 불러가지고 약간 쫑커주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B가 훨씬 커 있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 그게. 난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기더라고, 그게. 결국에는 JYP도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다 보험이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는 한 번이라도 사고 치면 그냥 바로 묻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관짝 깨고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봐봐, 그게. 그래가지고, 저는 결론적으로 뭐 유튜버들이 뭐 별거 아닌 구독자 부심 부린 것도 되게 뭔가 옛날부터 좀 이상하다, 유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는 유치하고 거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능지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분명히 능지의 문제거든. 그래갖고 오늘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겸손함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조금 잘난 척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잘난 척하고 다니면 안 돼. 왜? 그거는 멍청한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